이전 시간까지 이제 안녕에 대해서 정리를 좀 했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질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다시 한번 주된 임무라고 그랬죠. 공공의 안녕과 자, 질서 유지를 위한 위험 방지. 이게 이제 가장 주된 임무야. 그렇죠. 자, 두 번째 이제 질서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질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무슨 법? 자, 불문법적인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 자, 성문법적인 개념에 보충적인 요소로 이제 작용을 한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본문에 자,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자, 불가결적으로 자, 불가결이다. 없어서는 안 돼. 자, 우리가 결석한다 그러죠. 결석이 이제 없다는 표현이죠. 가결. 자, 가결. 결석에서는 결석이 가능하지 않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없어서는 안 돼. 자, 없어서는 안 될 자, 전제 조건인데요. 자, 밑줄. 자, 불문규범의 정체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질서는 자, 불문법적인 개념이다. 자, 성격. 자, 기억에 자, 동그라미 보충적인 개념이다. 사실 여기까지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보충적인 개념이다. 자, 니은 우리가 이제 이 질서라고 하는 개념은 자, 시대에 따라서 같겠습니까? 달라지겠습니까? 계속 달라지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예전에는요. 불과 이제 저희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남자가 머리 기는 거를 용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장발족 또는 이제 미니스커트 이렇게 이제 다 단속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죠? 지금 단속하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고 변천함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질서라고 하는 의미도 바뀐 겁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죠? 자, 내려서 밑에 이제 디귿에 자, 성문화 추세에 따라서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당연하게 질서라고 여겨왔던 이런 규범들을 사람들이 지켜요, 안 지켜요? 사실 안 지켜요. 그래서 여기 있던 내용들이 하나 둘씩 자, 이동하는 거예요. 자, 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대가 바뀌감에 따라서 자, 이런 성문법적인 개념은 어떻게 했어요? 점차 확대되겠죠. 우리 이제 불문법적인 개념은 규범은 점차 사실 축소되겠죠. 그죠? 자, 왜 축소된다는 개념이에요? 이동한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법으로 바뀐다는 개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축소되고 있다. 자, 릴 아무리 질서를 할지라도 올해 이제 요 기본이라고 말했던 이 성문법의 최상위 탑티어 뭐야? 헌법이죠. 자, 헌법에 부합하는 선에서 질서가 유지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 그래서 법문에 자, 공공질서의 확대 적용은 자,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질서도 뭔가 이제 지키라고 강요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강요는 자칫 잘못하는 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자, 헌법에 부합한다라는 표현이 합헌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합헌성이 요구된다. 당연한 말이죠. 자, 아무리 질서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이제 그 근간이 되는 헌법은 지키는 선에서 이제 해야 된다. 질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내려서 밑에 이제 미음. 자, 공공질서와 관련하여 자, 경찰 개입 여부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은 기본적으로 재량권에 따라서 경찰권 행사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재량이 맡겨져 있으나 자, 이 경우에도 이제 의무에 합당한 재량 행사가 있어야 하겠다. 자, 이거는 나중에 제가 부연 설명하겠지만 자, 재량의 반대 자, 기속된다, 구속된다 표현합니다. 자, 재량이 내가 이제 선택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라면 선택권이 있어요. 여기는 기속행위는 선택권이 없어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재량권은 A냐 B냐 또는 하냐 안 하냐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반면에 자, 기속행위는 선택권이 없어요. 반드시 해야만 하거나 반드시 안 해야만 되는 자, 그런 행위입니다. 자, 이 중간쯤에 있는 게 바로 자, 기속재량이라 그래요. 기속재량. 그래서 이제 경찰권은 일반적으로 자, 기속재량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자, 경찰이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A냐 B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직업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속재량을 표현해요. 그 중간쯤에 있는 게. 알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 자, 경찰 관청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 행사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바로 기속재량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또 나올 개념이에요. 잠깐만 이제 제가 언급을 좀 했고요. 자, 그 뒤에 위험 볼까요? 자, 여기까지 좀 지우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공공의 안녕. 자, 질서 배웠고요. 자, 위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 좀 해볼 건데요. 자, 위험에 이제 그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자, 추상적인 단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자, 구체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자, 위험은 그래요. 자, 위험이라는 거는 자, 뭔가 이제 그 가능성을 말합니다. 자, 실제로 발생한 게 아니죠. 자, 이제 칼을 들고 있어요. 뭔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사람을 실체적으로 찔렸다거나 사람에 이렇게 이제 상해를 가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실제 상황이 발생한 건 아니지만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위험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가능성이에요. 얘가 이해된다. 자, 그리고 자, 이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는요.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자, 손해를 합니다. 누가 칼이 찔렀죠. 내 신체적 손해를 발생시킨 거죠. 또는 제가 이제 남의 도자기를 들고 있습니다. 남의 재산을 들고 있어요. 뭔가 이제 깨트릴 만한 뭐가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뭐 어떤 재산적인 침해를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자, 바닥에 던졌어요. 그 순간 재산적인 손해가 발생했다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해됐나? 그래서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 가능성이다. 자, 즉 손해에 대한 가능성이다. 내가 구분되나? 그래서 이제 요 손해라고 하는 거는 자, 재산 또는 자, 유무형, 그러니까 뭐 신체가 됐건 뭐 재산이 됐건 자, 유무형의 실질적인 자, 감소를 말합니다. 실질적인 감소예요. 감소. 그러니까 내 재산 가치가 이렇게 감소했죠. 내 신체적인 가치가 좀 떨어져 버렸죠. 감소했죠. 그게 바로 이제 손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이론 칠판에 이제 필기했던 내용들은 적절한 범위 안에서 반드시 필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요. 아, 선생님이 이런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설명을 했구나. 그게 이제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떠올라야 돼요. 항상 총론에서 중요한 거는요. 특히 이제 이런 학문적인 범위 내에서 제가 어떤 예시를 들었는지 그걸 예시를 통해서 이해해야 공부하기가 좀 쉽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러면 자, 추상적인 위험과 구체적인 위험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자, 추상적인 위험은 이 가운데 무슨 글자예요? 상이죠. 자, 상상에 그치지 않는 겁니다. 자, 위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위험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냥 상상 속에만 있는 거예요. 뭔가 이제 추상적인데 제가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구체적 위험이라는 거는 자, 눈 앞에서 위험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눈 앞에서. 가령 제가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이제 층간소음이 있다고 그랬죠. 자, 저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뭐 층간소음을 이제 겪고 있고 이제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그냥 묵인하고 이제 살고 있지만 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자, 위층에서 맨날 이렇게 쿵쿵대요. 이게 바로 층간소음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낯셈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윗집 주민하고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윗집 주민을 이렇게 쳐다봐. 어때요?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뭐가 위험이 느껴지겠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한 번씩 인터폰으로 전화로도 했어. 아, 조용히 좀 합시다. 목소리 쫙 깔고. 아, 뭐요 지금? 좀 위험이 느껴지나? 위험이 느껴지겠죠. 그 잠자지 마 거기. 이런 것처럼. 어때요? 위험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윗사람들 입장에서는 추상적 위험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상상이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언젠간 저렇게 노래보다가 요즘 내가 뉴스도 봤는데 아씨 층간소음 때문에 나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층간소음이 지속되다가 내가 못 참았어. 아까 이제 내가 예를 들었더니 이거 뭐야 이거. 칼.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이거 분필이지 무슨 칼이야. 이거 뭐야 이거. 칼이 아니야. 칼. 내가 칼을 들고 자, 그려볼까? 어때? 칼이 칼 같죠? 자, 칼을 들고 이제 문 앞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칼을 들고 이렇게 들고 배를 눌렀어요. 왜 인터폰을 보겠죠? 윗집 사람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무슨 위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위험이 되는 거예요. 자, 적절하게 예시를 좀 들었나요? 자, 다시 이제 추상적 위험은 상. 상상의 위험이 상상에 그치지 않는 것이다. 다음에 이제 구체적 위험은 눈앞에서 위험을 바로 보는 것이다. 다음에 손해는 문 열자마자 내가 그냥 앞에 있던 도자기를 두드려 깬다든지 이 뭐야 하면서 이제 몸싸움하고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찌른다든지 이게 바로 손해가 되겠죠.